쥬라기 시리즈 하면 인젠 기업이 떠오르지만 사실 인젠 기업보다 더 악랄한 빌런 기업이 있다. 바로 바이오닉 제네틱스. 1975년 인젠 기업이 설립되고 2년 뒤인 1977년 바이오신 제네틱스는 빌 슈타인 가든과 제프 로시터가 공동 설립했는데 회사 이름답게 바이오신 산업으로 인젠과 라이벌 기업을 형성하고 있었다. 1991년 바이오신 기업의 연구원이었던 루이스 도지스는 인젠 기업이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공룡을 복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쥬라기 공원의 시설 프로그래머였던 데니스 네드리를 만나 그를 포섭하게 되는데 당시 데니스 네드리는 자신이 만들어 관리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쥬라기 공원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었고 그러한 능력자인 자신이 너무 적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해먼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관해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해먼드는 그의 요구사항을 거절한다. 그렇다 보니 도지스는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공룡 수정란을 훔쳐오면 거액의 금액을 줄 것이며 바이오신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해먼드와 다르게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도지슨에게 넘어가 공룡 수정란을 빼돌리기로 한다. 1992년 3월 바이오신 기업은 도지슨의 계획을 승낙하였고 공룡 수정란을 담기 위한 면도 크림통을 만들게 된다. 1993년 6월 10일 도지슨은 성금으로 준비한 75만 달러를 네드리에게 전해주었고 바바솔 면도 크림통을 전해주며 살아있는 공룡 수정란 15종을 훔쳐오면 한 종당 5만 달러를 추가로 주겠다고 한다. 실제로 바바솔 면도 크림은 19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다시 돌아와 도지슨에게 포섭된 네드리는 공룡 수정란을 빼돌리기 위해 관리 시스템 일부를 마비시켰고 그로 인해 몇몇 공룡들이 탈출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랩터 때문에 쥬라기 공원은 쑥대밭이 된다. 네드리 본인은 정작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면도 크림통을 잃어버리며 딜로포사우루스에게 죽임당한다. 결과적으로 쥬라기 공원이 폐장한 이유에는 당연 네들이 탓이 가장 크겠지만 그래도 산업 스파이 짓을 했던 루이스 도지슨의 탓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도지슨의 계획을 승인한 바이오신 이사회 또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회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튼 쥬라기 공원 사태로 당사자인 네드리는 죽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꼬리 자르기에 성공한 바이오신 기업.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바이오신 기업은 인젠의 쥬라기 공원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공룡을 애완용으로 팔 것이고 그 공룡의 먹이 또한 독점하여 판매할 것이라는 정신나간 회의를 진행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공룡의 먹이를 독점하여 판매할 것이라는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빗나갔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곡물 시장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사실 바이오신 기업은 도지슨 외에도 쥬라기 공원 사태 이전부터 인젠 기업의 스파이를 심어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고 뒤늦게 밝혀진 정보로는 쥬라기 월드가 폐장하고 마스라니 기업이 쥬라기 월드를 위해 미 하원 과학위원회에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지지만 그런데 정작 그 뇌물을 준 장본인은 바이오신 기업의 스파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인젠의 연구원이 바이오신 기업에게 쥬라기 프로젝트부터 쥬라기 월드까지 핵심 자료를 유출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쥬라기 시리즈의 진짜 흑막 빌런 기업은 바이오신 제네틱스임을 알 수 있다. 2018년 로구드 저택에서 공룡들이 풀려나며 섬이 아닌 인간들이 사는 곳에 공룡들이 퍼지게 되는데 사회적 혼란과 함께 인젠과 로구드 재단이 망한 이 시기를 틈타 당시 회장이었던 루이스 도지스는 헨리우와 인젠의 핵심 연구진들을 포섭하여 바이오신 본사로 데려오게 된다. 바이오신 본사는 이탈리아 돌로미티 산맥에 위치했으며 그곳은 90년대에 호박 채굴을 위해 매입한 땅이었다. 바이오신 기업은 넓은 그 지역을 공룡들이 살 수 있도록 조성한 후 바이오신 계곡이라 명명한다. 바이오신 기업은 각 나라 정부에게 자신들이 공룡 DNA를 사용하여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니 전세계 공룡들을 포획하여 바이오신 계곡으로 데려와 연구 및 관리를 하겠다고 설득했는데 결국 미국을 시작으로 각 나라 정부는 바이오신 제네틱스에게 독점 포획권을 부여한다. 뜬금없이 공룡 DNA로 무슨 신약을 만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설명해보자면 과거 헨리우의 동료였던 벤자민 로고드의 딸인 샬롯 박사는 쥬라기 프로젝트 당시 공룡을 복원했던 유전공학 방식이 현대 인류 질병의 치유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딸인 메이지의 세포를 변화시켜 유전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헨리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바이오신과 함께 고생물의 DNA를 통해 암, 치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었지만 결국 그 치료제를 인간에게 적용시키려면 샬롯의 DNA 적용법이 필요했는데
했는데 그 방법은 오직 죽은 샬롯만이 알고 있었다. 결국 그 DNA 적용법을 알아내려면 샬롯의 딸인 메이지와 자연적으로 태어난 랩터 블루의 새끼인 베타의 DNA를 통해 서로 비교하여 알아내는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나 도지스는 빌런답게 돈으로 범죄자들을 고용하여 웨이지를 납치하였고 밀렵꾼들을 통해 베타를 잡게 된다. 하지만 헨리우는 회장인 도지스 몰래 자신의 실수를 처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도지스는 헨리우와 같이 백악기 메뚜기의 DNA를 통해 거대 메뚜기를 만들었고, 그 메뚜기들은 바이오신 기업이 만든 곡식 종자 외에 다른 곡식들은 전부 먹어치우도록 설계가 되었다. 결국 바이오신이 만든 종자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헨리우의 예상과는 다르게 거대 메뚜기들은 빠르게 증식하여 전세계 곡식들을 먹어치웠으며 그로 인해 전세계의 대기근의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해결하고자 도지슨에게 메뚜기 떼를 없애자고 제안했지만 도지스는 통제할 수 있다며 헨리우의 말을 거절한다. 그렇기에 샬롯의 DNA 적용법을 알아내어 도지스 몰래 거대 메뚜기를 해결하려 했던 것. 그런데 잘 살펴보면 주라기 공원 1편에서 공원 안전 책임자인 로버트 멀둔이 랩터는 너무 위험해서 모두 죽이자고 해먼드에게 권했지만 해먼드는 그 제안을 무시했는데, 이는 초대 빌런 해먼드와 도지슨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해먼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공룡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지스는 죽기 전까지 자신만을 생각한 최악의 빌런이었다는 것. 다시 돌아와 도지스는 바이오신 기업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본사 지하 연구실에 있던 거대 메뚜기 떼와 자신들이 만든 곡식 종자를 소각하려 했지만 불이 붙어도 쉽게 죽지 않던 거대 메뚜기 떼는 연구실의 천장을 뚫고 나와 바이오신 계곡에 산불을 일으킨다. 결국 도지스는 비상대피령을 내렸고 과거 네드리에게 줬던 바바솔 면도 크림통과 기밀 자료를 챙긴 후 도망치려 했지만 역시나 딜로포사우루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다시 나오는 바바솔 면도 크림통은 영화 속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쥬라기 월드 백악기 어드벤처라는 만화에서 당시 바이오신 연구팀장으로 있던 도지슨이 이슬라 누블라섬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흙 속에 묻혀있던 네드리가 잃어버린 면도 크림통을 우연히 발견하여 자신의 연구실로 가져오게 된 것이다. 아무튼 그 뒤로 DNA 적용법을 찾아낸 헨리우는 병원체를 넣은 거대 메뚜기를 만들어 바이오신 거대 메뚜기 떼를 해결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바이오신 제네틱스의 범죄들이 세간에 폭로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만 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사실 바이오신 기업은 사람들에게 공룡을 만들어낸 인젠 기업보다 빌런 기업으로서 다소 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거대 메뚜기 떼와 끝없는 산업 스파이지 그리고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회장 도지슨만 보더라도 인젠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